전에 여러분 내가 뭐두 가지 경우 네 가지 이야기했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200 교재에 외부 효과와 그림이 막 놓아져 그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 비경제, 생산에서 외부 각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요번에는 두 개만 한번 볼까요? 소비의 비경제 보고 비경제. 생산은 그 뭐 소비는 비경제로 보고 생산은 경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은 조금 응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볼까요? 소비 외부 비경제예요. 자,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케이스 하나 이야기합시다. 하고 우리가 지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메모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은 그 메모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런 경우죠, 그죠? 소비 외부 비경제는 대표적으로 흡연이에요, 흡연. 자, A가 담배를 흡연합니다, 흡연. 담배를 딱 펴요. 그러면은 담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담배를 필 때마다 즐겁죠. 그 담배를 필 때의 즐거움을 수치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 한 1000이랄까? 1000. 이걸 우리가 사적 편익이라 그래요. 편익이란 말 자체가 뭔가니까 그 만족감을 수치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 편익, 사적 개인적인 만족감은 이 정도 돼요. 한 대 필 때마다 1000원 정도, 1000 정도 돼. 그런데 여러분 같은 방에 사는 그 동료는 괴로워야 A가 담배 필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어떤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 그 고통의 크기를 이건 플러스니까 고통은 마이너스 한 300이랄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A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느끼는 즐거움 대비 B의 고통을 감안하면은 우리 그 A가 담배를 피임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을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사실 700배 증가하지 않죠, 그죠? 이거 우리가 사회적 편익을 해. 사회적인 편익이다. 사회적 편익이라 말은 뭐냐? B 같은 사람의 고통도 감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소비의 외부 비경제가 있을 때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연히 이게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사람 고통을 감안해서 이게 좀 줄었지, 행복감이 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외부 비경제지. 비경제, 다른 사람한테 뭔가 고통을 준다는 전체 사회 전체의 만족감이 줄을 수밖에 없어. 그 요것도 알고 우리 요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그죠? 사적 편익이 훨씬 커요. 이는 어떤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많다, 적다, 많아요. 과다 소비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억제되겠지. 억제는 방법 아까 뭐랬습니까? 세금 내 세금. 누구한테요? A한테. 너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세금 내놔. 그럼 어떻다고요?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목적은 뭡니까? 너 담배 피게 세금을 매기면은 소비를 줄인다고 생각이 돼, 그죠? 네. 그래서 이 말 달리 말해 우리가 그 세금을 방법은 세금을 그 소비자한테 딱 매기면은 이 소비자 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수요가 좌측으로 등해서 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순진하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론은 그래도 안 나죠.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담배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 담배가 올렸단 말은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을 매겼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소비량이 안 줄어들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시험은 이론적으로 증거하는 거야. 이런 말 해가지고 결국은 세금 매기면 결국은 소비량이 안 줄어든다. 그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다. 그 말만 기억해 있으면 안 돼. 소비량이 이론적으로 줄어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정책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 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지. 왜 안 줄어드는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공급 수요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효과를 다룰 때는
요 수요곡선을 그냥 수요곡선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 편익 곡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적인 편익 곡선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내 누차 말하지만은 이 수요곡선은 이게 그죠? A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1,000원이면은 나는 한 개 소비할래. 한 개 소비할래. 그걸로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한 개를 소비한다면은 1,000원까지는 지불하겠다, 그지? 왜? 이거 소비할 때의 그 소비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 즉 편익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1,000 정도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끼게 될 1,000이라는 편익을 위해서 기꺼이 1,000원까지는 쏘겠다는 얘기다, 그지? 그래서 요 수요곡선의 높이는 뭐의 크기가 같다고? 편익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편익곡선이에요, 편익곡선. 여기 요 높이 편익, 그죠? 담배를 한 10대 핀다는 얘기야. 내가 담배를 한 대 쫙쫙 필 때마다 만족감이 1,000 정도 되니까 나는 기꺼이 1,000원을 주고 담배를 피겠다는 거지, 합니다. 근데 정부가 여기서 뭐 한다고요? 네 세금 내놔.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질까요?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단 말은 뭡니까? 편익이 된다고? 줄어든다는 이야기지. 지금은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편익이 1,000이지만은 세금을 만약에 세금을 100원 300원 내랄까요? 세금을 300원 내라 그러면은 세금을 300원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만큼 줄어들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요 300, 300 그럼 요 700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게 사회적 편익곡선이야. 사회적 편익곡선이 요밖에 안 돼. 700밖에 안 돼. 담배 할 때 이전에는 담배 한 대 필 때마다 만족감이 1,000이었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1,000이 아니야. 왜? 세금 300원 뜯기 나니까 기분이 그만큼 300만큼 안 좋아져. 만족감 700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는 되실 것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럼 새로운 그 균형은 요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리 되면은 요게 현재의 시장 균형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현재의 시장 균형은 그냥 요거지만은 우리가 사적 편익을 기준에 보게 되면은 10개 소비하는 게 맞지만은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는 10개 소비하는 게 아니다, 그죠? 몇 개? 예를 들어서 한 8개만 소비하라는 거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8개 소비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표현했냐? 요 점을 뭐라 표현하냐? 이거를 사회적 최적이라 표현합니다. 사회적 최적 상태는 10개 맞아. 근데 현재 몇 개 소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0개 소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현재가 과다한 소비 상태다, 그죠? 과다한 소비. 10개라는 게 자체가 과다한 거지. 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8개가 딱 맞아. 근데 지금 10개는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2개 정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수요곡선을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 말이 아까 문제 나왔는데 세금을 매기면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노란선이 맞아요. 사회적 요 노란 맞는데 현재는 지금 흰선이야. 사회적인 관점에서 노란선이야 돼야 돼. 현재는 흰선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흰선을 노란선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매기는 세금. 세금을 매기면서 세금의 크기는 사진 여러분 이렇게 측정합니다. 사회적 최적을 기준해서 요 높이죠, 요 높이만큼 여기 300이야, 300. 요 높이나 같은 300. 요 300 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요게 현재 여기 있지만은 만족감이 300 떨어지겠지, 이렇게지. 그래서 세금 매기면은 이동하겠죠. 이동하겠죠. 이동해가지고 이건 쓱 사라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겹치지겠지. 그래서 더 이상 10개가 아니고 8개만 남겠지. 이렇게 해서 수요를 통제해 나간다는 이야기다, 그죠?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제일 좌측 위에서 아래쪽에 좌측 그림이네. 소비 외부 비경제입니다.
그 실선은 시장 현재의 상태이고 점선은 사회적 최적 상태. 그래 여러분 그 사회적 최적 대비 시장 균형이 오른쪽에 있단 말은 뭡니까? 현재 소비량이 많다는 이야기야. 과잉 소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흰 선이 여기 있고 노란 선 여기에 사회적 최적이라 그죠? 아래쪽에 있단 말은 뭡니까? 사적 편익에 비해서 사회적 편익이 작다. 요거 흰 선은 지금 요거 얘는 지금 뭘 나타내? 얘는 지금 얘를 나타내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뭘 나타내요? 얘를 나타내 그죠? 그래서 사적 편익이 위에가 있고 사회적 편익이 아래에 있다.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흰 선을 노란 선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죠? 어떻게 한다고? 세금 때리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게 세금 매기면은 점차 아래 가지고 떨어져서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지. 일치됩니다. 일치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보면은 약한 선은 시장 현재의 상태고 굵은 선은 뭐냐? 정부가 세금을 매겼을 때의 바뀐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에 생산의 외부 경제 한번 볼까요? 지금 그 소비 외부 비경제를 봤으니까 이제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의 외부 경제 볼까? 생산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경제주체한테 뭔가 막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신기술 개발입니다. 신기술 개발. A가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술을 개발한 것도 여러분 생산이다. 그지? 그래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여기는 한 1,000원의 비용을 들였어요. 한 1,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게 사적 비용입니다. 사적 비용을 한 1,000원 들여서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B가 그 신기술의 혜택을 누려서 얼마 정도의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누렸느냐? 비용 절감됐다는 거죠. 한 300원 정도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신기술 A 입장만 딱 생각하면은 결과는 비용이 1,000원 들어갔다 그지? 근데 그 결과 B가 그 신기술 개발의 혜택을 누려서 비용을 300 줄였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 개발에 사실은 1,000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700원밖에 안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700원. 요 700원이 뭐냐? 이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생산의 외부 경제가 나타나면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면 얘가 더 크죠. 왜요? 사회적 비용은 다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얘는 비용은 쭉 줄어드는 게 좋다, 그지? 그죠? 편익은 줄어들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아까 외부 효과에서는 줄었다. 근데 편익은 줄는 게 안 좋지만은 비용은 줄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게 사회 생산의 외부 경제 현상이에요. 이는 어떤 바람직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소 생산되고 있어요. 신기술은 그렇게 흔하게 자주 많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충분한 양보다는 적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보조금 줘라는 거예요. 보조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생산 비용을 지금 현재 1,000원이지만은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생산 비용을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그만큼 더 신기술 개발에 신기술 개발이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외부
공급곡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적 비용곡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공급곡선을 사적 비용곡선이라고 말하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왜? 공급곡선의 높이가 비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용곡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시장 균형이에요. 저는 그죠? 이렇게 이게 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균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균형이 이게요. 근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생산 비용이 이거는 생산 비용이 1,000원 들어갔지만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생산 비용이 700원밖에 안 들어갔지, 그죠? 700원밖에 안 700원. 사적 비용의 관점에서는 1,000원 들어갔지만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은 7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로 지나가는 거죠. 요게 뭐냐? 요게 지금 사회적 최적 상태입니다. 요거는 시장 균형 상태, 이거는 사회적 최적 상태야. 사회적 최적 상태야. 요거는 시장 균형이야. 사회적 최적 상태야. 그럼 사회적인 관점 속에 되면은 한 12개쯤 생산돼 주는 게 좋아요. 근데 현재는 10개밖에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과소, 적더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겠지. 어떻게? 흰 선이 노란 선이 되게끔 이동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뭘? 보조금을 줘가지고. 얼마만큼 그러면? 이만큼. 사회적 최적 기준에 비해서 이만큼 주면 돼요. 요 높이가 한 300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300 주게 되면 그만큼 생산비용이 하락해서 어떻게 한다고? 요 1000에다가 보조금을 300 받게 되면 생산비용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 보조금 받게 난 이후의 사적 비용이 얼마 됩니까? 700원으로 줄어. 달리 말하면 종전의 사회적 비용과 일치되겠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노란선이 쑥 사라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겹쳐지겠지. 그래서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유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에서, 좌측 그림에서 생산의 외부 경제 보시면은 뭐죠? 실선은 시장 균형이고 점선은 사회적 최적. 그래서 사회적 최적 기준점이 오른쪽에 있단 말은 뭡니까? 지금 시장 균형보다는 사회적 최적이 되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래쪽 오른쪽 위에 현재 약한 선은 현재의 시장 균형이고 굵은 선은 정부가 보조금을 줬을 때의 바뀐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하나 조합을 해보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 뒤에 놓은 여러분 외부 효과에 대한 뭐 공공정책, 이거는 우리 이미 앞에 다 이런 거 뭐 세금 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공공정책들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읽어보세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읽어보는데 다음에 읽지 말을 것은 그 옆에 보면 여러분 오염권 뭐 배출권 제로 이런 건 굳이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때 이거 그 선생님들 교육시킬 때 내가 만들어 놨던 건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거의 잘 안 오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뭐 다른 것도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요것에는 요 네 가지 경우 있으면 딱 따져서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것만 딱 틀을 잡으세요. 자, 됐습니다. 넘어서 우리는 어디 가느냐? 공공재로 가겠습니다. 공공재. 자,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는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속성이냐?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속성이야. 비경합성, 비배제성입니다. 비경합성은 뭐고 비배제성은 뭔데? 비경합성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의 재화를 소비하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해도 별 문제가 없는 형상을 얘기해요. 소비 상황이 경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지? 만약 여러분 내가 먹는 만큼 다른 사람이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는 만큼 내가 못 먹게 되면 경쟁하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비경합적이란 그런 말입니다. 즉 내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비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이다. 그래서 비경합성이라 그래. 비경합성. B라는 게 이비자도 아니다. 경합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비배제성.
배제란 말 알죠? 아웃시키는 거야. 아웃시키는 거야. 이거는 아웃시키지 못해. 뭐 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떤 소비를 하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죠? 뭐 돈을 준다든지. 근데 대가를 안 치르더라도 배제시키지 못해.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겠다, 그죠?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제아가 공공재, 순수 공공재입니다. 순수 공공재. 공공재라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재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순수 공공재입니다. 순수한 공공재. 이런 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봐라. 뭐 도로, 뭐 다리라든지, 또는 뭐 등대라든지, 치안 상태라든지, 뭐 국방 이런 것 다 이게 다 들어가요. 약간 추상적 이런 게 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등대 예를 들어보면은 등대는 그죠? 등대가 있어 이렇게 불을 쏜다, 그죠? 바다에 뜨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배들이 지나가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죠? A라는 배가 이 등대에 불을 보고 방향을 잡아간다 해가지고 B가 방향을 못 잡는 거 이용할 수 있죠. 이게 비경합적이다, 이거지. 비경합적이다. 만약 A가 이용하는 순간 B가 이용 못하면 이거는 경합적이야. 근데 그게 동시에 여러 배들이 동시에 하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이거 돈 주고 불빛 이용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냥 이용하잖아. 비비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개념 일단 익히시고요. 두 가지 가지고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보세요. 비경합성 비비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밑에 이제 그 네 가지 경우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박스 안에 1, 2, 3, 4 넣어도, 그죠? 자, 1번은 어떤 경우냐?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경우.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한은 1번입니다. 1번. 뭐 거의 99%는 1번이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책, 뭐 볼펜, 옷, 신발, 귀걸이, 손목시계 전부 다 있는 거야. 왜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내가 이용할 때 돈 내고 이용한다고 그거 되죠. 이게 경합적이고 배제적이야. 자, 그러면은 대각선 4번에 보세요. 이게 순수 공제입니다.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것. 조금 전에 말한 이거다, 그죠? 순수 공제입니다. 예를 하나 보시면 밑에 그 SBS 공중파 방송이죠. SBS 서비스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 그리고 공중파 방송 볼 때 돈 안 주죠, 그죠? 그것도 뭐 한 사람의 시청자가 본다 해서 다른 사람 시청자 못 보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3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 배제성은 비배제성인데 경합적이야. 경합적인데 비배제적이야. 요는 형태를 공유자원이라 그래요. 그 공유자원이라는데 동그란 괄호 속에 집어넣다, 그지? 요걸 체크. 공유자원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냐? 뭐라고요? 경합적인데 비배제적이래.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공유자원이라 그래.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왜 내 동그라미 거라고 하느냐? 요게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문제는 그 멸종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재화들이 다 얘기에 해당돼요. 멸종이 우려되는 것도 다 얘기에 해당됩니다. 멸종에 우려된다. 그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예를 보겠습니다. 공유자원이 왜 공유자원이냐? 뭔가 자원인데 여러분 공유하는 자원이야. 공유하는 자원. 보겠습니다. 우리 있는데 속에 있죠. 이게 지금 풀밭이야. 풀밭, 초지. 풀밭이 초지. 초지란 말은 풀밭이 풀밭. 초지인데 A라는 사람과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야. 이 초지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입니다. 공동재산. 이게 마을 주민들이면은 얼마든지 그냥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게 뭐야? 그 말이 뭐예요? 비배제적이야. 비배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 풀밭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요 초지가 딱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요 풀밭인가 보다 소들이 각각 소를 키워. 소를 한 마리씩 키워. 이 소들이 여러분 만약에 A소가 BC소가 낮잠 자는 사이에 A소가 풀 다 뜯어먹으려 어떻게 돼요? 이 BC소는 풀을 못 뜯어먹죠, 그죠? 다 그게 뭐라고? 경합적인 상황이에요. 경합적입니다. 경합적. 상황은 경합적인데 비비일성이야. 자, 이런 경우라면 좀 전에 했죠. BC소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A소가 다 뜯어먹어버리면 BC소가 못 뜯어먹어 굶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C소도 낮잠 안 자고 계속 뜯어먹어야 되겠지, 그지? 달리 말하면 경쟁적으로 이 풀밭을 뜯어먹게 돼요. 그러면은 이 풀밭은 보나마나 저녁 때쯤 되면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거 이제 땅이니까 공유지라 그래.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라는 것은 땅이고 요 땅을 좀 넓혀서 자원으로 만약에 공유지를 좀 범위를 넓혀서 그냥 공유 자원 이렇게 넓힌 거야. 이는 공유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합적인데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 그는 공유자원 공특징이 뭐냐? 이게 비극으로 끝난다. 결과가 이게 황폐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심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5번에 보시면은 공유의 비극과 사유재산권 나오죠, 그죠? 이 공유지 비극에 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면은 이는 이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려면 어떻게 했냐? 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딱 그냥 구역을 정해주는 게. A는 여기서만 해. 이렇게 구역 딱 정해주는 게. 이거는 사적 소유권을 설정해준다 그래. 사적 소유권을 딱 설정해주면은 A소는 이거 못 뜯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죽거나 사나 자기 여기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 풀밭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지. 각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어떤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망장중에서 사적 소유권을 설정해서 구역을 설정해주는 문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됐고요. 그래서 이 공유 자원에 해당되는 그 사례가 바닷속의 물고기 뭐 이런 것들. 혼잡한 무료 들어보세요. 혼잡하다 말은 뭡니까? 끼어들기 힘들다, 그지? 다른 말은 이거는 경합적이란 말이고 무료니까 비배적이지. 그래서 도로라는 것을 이렇게 앞에 어떤 조건을 설정에 따라서 성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이거는 배제적인데 비경합적이야. 비경합적인데 배제적이야. 뭔 말입니까? 배제적이란 말은 요금을 줘야 돼, 사용하려면. 근데 요금을 주기만 하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지?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게 유선 케이블 방송, 유선 방송이죠, 그죠? 유료 방송이죠, 그죠? 결제해야만 볼 수 있는 방송들도 이게 해당됩니다. 같이.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장 실패인데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외부 효과는 그게 뭐 어떤 경우는 과다, 어떤 경우는 과소 이렇게 시장 실패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이는 공공재는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공공재를 그러면은 순수 공공재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잘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 실패가 나타날까? 과다 생산일까? 과소 생산일까? 시장 실패는 보통 이 두 가지 막 나타나는데 공공재는 과연 어떤 쪽을, 그러니까 독과점은 아까 이렇게 나요. 독과점. 외부 효과는 두 개 다 나타났지. 그럼 이 공공재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일까? 이거예요. 과소. 왜요? 이게 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재화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공짜야, 공짜. 공짜잖아, 공짜.
공짜죠, 그죠?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내 미쳤습니까?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이라는 이 독특한 성격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누가 만듭니까? 정부가 만들고 나서 그러면 정부도 이런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그러면은 이용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용료 같은 거 받고 세금도 받고 세금도 매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서 한번 해보세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즉 누군가가 성질 급한 놈이 깝깝해가지고 지돈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나중에 그냥 이용해야지. 왜? 비배제성이니까, 공짜니까. 그러니까 그 무임승차라 그래.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더라. 성질 급한 놈이 지는 거야, 이거는. 너 같은 놈이 그죠? 여유가 있는 놈이 이깁니다. 급한 놈이 지가 돈 해가지고 지가 확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그냥 이용할래.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눈치만 보고. 그래서 안 만들어져요. 1번에 보시면은 무임승차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그죠? 개인들은 공공재의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생산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를 하다. 그래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정부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정부만 공급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정부가 주로 하나쓰나 정부가 주로 공급하고 민간도 가끔씩은 공급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을에 있는 가로등도 일종의 공제입니다. 마을에 공급. 근데 이런 마을에 지금 우리 집 근처에 등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근에 있는 몇몇 그 집에서 뭐 불안하니까 어둡고 하니까 그래서 몇몇 그 가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런 수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주로 정부였어. 공공재는 정부만 공급한다고 틀린 문장이에요. 왜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로 정부가 공급한다. 그런 맞는 문장이에요.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거니까 경제책 앞에 한번 볼까? 제일 앞에 그게 경제생활의 의미 한번 보세요. 경제생활의 의미 있지. 우리 경제 첫 페이지. 제일 앞에 경제 그 사회문화를 펴면 어떡해. 경제를 펴라. 경제 첫 페이지 봐봐. 그게 경제생활의 의미 옆에 누가 보입니까? 경제생활의 활동의 주체 객체 봐봐. 그게 정부 봐봐. 정부의 세 번째 점 봐봐. 어떤 말이 보입니까? 공공재 어떤 공급자? 주된. 그 주된이라고 막 그 말이야 지금. 그 말이야. 오케이. 주된. 자, 다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외부 효과와 연결해 볼까? 외부 효과랑 여러분 공공재는 이게 외부 효과 중에서 외부 경제일까 외부 비경제일까? 공공재를 누군가 성질 급한 놈이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이웃이 좋을까 나쁠까? 좋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외부 경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공공재도 그지? 공공재도 이게 이제 외부 효과, 외부 경제랑 연결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외부 경제도 아까 어떤 식으로 시장 실패입니까? 과소, 그지? 공공재도 어떻게 한다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같은 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신기술 개발, 그죠? 아까 신기술 이야기했죠. 신기술 개발하는 거. 이건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 일종의 지식 그 자체는 여러분 사실은 순수 공공재입니다. 그게 지식을 개발했어.
지식을 개발해. 우리가 새롭게 만든 지식 그 자체는 순수 공제 원래는. 우리 공주가 뭐라고? 비비제적이래. 비경합적이래. 그렇지? 그리고 지식이죠. 뭐 더하기 우리 내가 이런 더하기 뭐 4 더하기 4는 8이라는 어떤 이런 걸 내가 발견한 거야. 이 지식은 여러분 뭐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하는 거 아니다, 그죠?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 근데 원래 그래 400에 사는 지식은 내 이용할 수 있는 건 비비적이에요. 원래는 그래. 지식이라는 것의 본질은 순수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니까 잘 안 만들어요, 이게. 내가 지금 밤새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해 가지고 지식을 개발해 봤는데 다른 사람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 안 만든다, 그지? 그럼 이때 놓은 거는 주로 뭡니까? 주로 이때 놓은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한 또 호기심을 해결하다 보니까 지식을 딱 개발한 거야, 그죠? 발견된 거야. 그런 것이지.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게 과소형대로 지식이라는 것은 많아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비배제적이 아니라 배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지식을 이용할 때는 돈을 주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는 제도가 뭔가요? 특허제도. 이게 정부가 국가 제도 시스템 자체가 특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뭡니까? 그 특허 제도를 마련하는 건 원래는 비배제적이었던 것을 배제적으로 만들어주고, 즉 그걸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특허 시스템이 있는 한도 이 제도 하에서는 내가 특허를 만들어내 놓으면은 나중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막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뭡니까? 원래 순수 공제였던 지식을 사회적 필요량만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조치다, 그지? 일단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건 뭐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은 대부분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 뿐 아니라 배제성과 경합성이 결여된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와 같은 지식의 특성 때문에 어떻다고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어떤 식으로 시장 실패? 과소 공급적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더라.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회적 적정 생산량이 공급되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그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배제성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 띄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배제성을 가지게 하여 사회적 적정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하더라, 제도적으로. 이해되시죠? 그것까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밑에 두 번째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까요? 뭐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건 어느 게 더 강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산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그죠?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어떠하고 3번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재의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뒤에 정부 비증 보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뒤에 OX 가볼까요? 3번, 2번. 생산의 외부 경제일 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에서 어느 게 더 사적 비용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어떻습니까? 작죠. 왜 생산의 외부 경제란 말은 다른 경제 주체의 어떤 유리함을 줄이니까 비용을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하락합니다. 적다. 4번에
소비 외부 경제 뭔가 담배 피는 것은 사적 편익에 비해서 사회적 편익이 작다. 다른 사람은 괴로우니까 그치?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15번 한번 볼까요? 한산한 유래도래라. 한산하다 말은 뭡니까? 비경합적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한산하다. 근데 유래래요. 이건 뭐가 배제적이죠. 그는 이거는 그런 말입니다. 16번이에요. 공공재는 적정량보다 적게 생성되겠죠. 자, 우리 기출문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벌써 공부한 지가 지지난주 돼가지고 뭐 까먹어서 그럼 요번 일단 오늘 우리 한 것 중에 하나 체크 한번 해볼까요?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285번 19번 좀 전에 공부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19번 자 보겠습니다. 1번이란다. 가격 하한제다 그죠? 가격 하한제는 최저 가격제다 그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어떻다고요? 너무 낮다고 판단한 거죠 그죠? 낮다고 판단하여 어떻게 한다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면은 하한 가격이 유효하다면은 이게 뭔가니까 실효성이 있다면은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면은 아까 시장에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더라. 그게 실업이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1번이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그 넘겨서 22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번은 숙제입니다. 숙제를 두 개 줍니다. 21번 숙제야. 아까 여러분 줬던 문제가 21번하고 비슷한 느낌 주는 문제입니다. 숙제, 그죠? 오늘 숙제 비슷한 걸 두 개 주는 게 지금 꼭 풀어봐야 돼. 다음 시간에 진짜 내가 시킬 거야. 아니면 내가 페이퍼로 내가 내라 그럴까? 내가 읽어보게. 21번 꼭 푸세요. 숙제야. 오케이. 22번 푸세요. 그러니까 1번에 여러분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예요? 뭡니까? B하고 D다 그치? 2번에 소비자 ing여는 얼마입니까? A만. 생산자 ing여는 얼마라고? F만. 그 달리 말하면 뭐야? 소비자 ing여도 줄어들고 생산자 ing여도 줄어들었는데 그럼 줄어든 걸 누가 뺏어갔어요 지금? 줄은 게 누가 뺏어가서? 정부가. 그 B는 원래 뭐였어? B는 원래는 소비자 ing여잖아. 그 소비자 ing여에서 B만큼 뺏어갔고 정부가. 또 D는 뭐야? 원래는 생산자 ing여인데 정부가 또 뺏어간 거야. 다음에 C는 뭡니까? 후생 손실이지. 4번에 생산, 여기서 뭐 결과적으로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소비자는 지금 60원 부담하고 생산자는 40원 부담하게 됐다. 그지?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죠.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27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가는 어떤 케이스예요? 담배니까 소비의 외부 비경제. 얘는 가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수요를 좀 억제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수요 우선을 어느 방향 이동시켜야 됩니까? 좌측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그지?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이게 일종의 신기술이다, 그지? 얘는 생산의 외부 경제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생산을 널리도록 유도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생산 공급 우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찾아내면 되고. 그럼 뭐예요? 기억은 가고, 그죠? 그다음에 리얼이 그 저거네, 나네. 오케이. 어렵지 않다, 그죠? 그럼 하는 김에 여러분, 하는 김에 어차피 뭐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그 앞에 한 문제만 보기. 앞에 넘겨서 16번 한번 풀어볼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16번 한번 풀어봐봐. 자, 볼까요, 여러분? A는 어떤 경우에 A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A야. 어떻게 됐다고요? 기업의 숫자가 증가했단 말은 공급이 어떻게 된 거라고? 증가했다는 얘기지.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 이렇게죠. 여러분 공급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바로 몰랐지, 그지? 조건을 따진다, 그지? 어떤 조건 따졌습니까? 그때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이면 어떠다고? 탄력적이면 판매 수입은 증가하고 비탄력적이면 어떠다고? 반대로 감소한다. 비탄력적이면은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왜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할 때 탄력도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데 탄력적이면은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근데 조건은 어떤 조건 줘놨습니까?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대, 그지? 예,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1보다 크니까 판매 수입 증가한다, 그지? 그런데 B는 뭐예요? B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줄어들 때 이거 말이에요. 그냥 이거는 수요가 감소한 것이지. 수요가 감소하면 무조건 판매 수입은 줄어들죠.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림 이렇잖아. B야, B.
수요가 줄어들죠. 원래는 요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판매 수요를 늘어나는 거지. 가격도 떨어지고 판매 수익도 줄어든다. 이거는 탄력도 관계없다. 그래서 밑에 뒤에 있는 거 단 B제의 가격 달성 1보다 작다 막 이거는 그냥 함정이야, 함정. 헷갈리라 그죠? 이거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그 함정이야. A에 있는 탄력도는 의미를 가지는 탄력도지만은 B에 그는 이거 함정이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오케이,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시는데.